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문제풀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풀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헌법 41조 1항에 있는 선거 원칙을 보겠는데요.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직접 선거, 비밀 선거에 의해서 선출한다. 자,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가 무엇이냐? 보통선거는 차별을 두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성년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 이게 보통선거입니다. 평등선거는 선거인의 투표 가치가 평등하다. 한 사람당 한 표씩만 주는 것이죠. 두 표나 세 표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선거, 선거인이 직접 피선거권자를 선출하는 제도. 그다음에 비밀선거, 선거인이 어느 후보자를 선출했는지 알 수 없게 하는 제도. 접어서 아무도 못 보게 투표함에 넣죠. 자, 이것과 대립되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보통 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은 제한 선거입니다. 평등 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은 차등 선거이고요. 직접 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은 간접 선거이고 비밀 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은 공개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우리가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다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헌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거 원칙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제한선거 지금 취하지 않고 있죠? 제한선거 대신 뭘 취하고 있나요? 그렇죠? 보통선거 성년 이상의 자에게 전부 투표권을 준다. 직접선거는요. 그대로 취하고 있죠?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은 간접선거인데 간접선거는 우리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선거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개선거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모르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취하지 않고 우리는 뭘 취하고 있습니까? 비밀선거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취하지 않고 있는 것 그러면 제한선거와 공개선거 이 두 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취하고 있는 것은 지금 직접선거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헌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거 원칙이 아닌 것을 고르라 그러면 제한선거와 공개선거가 되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무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무엇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무엇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무슨 기회예요? 근로에 있어서 우선기회, 근로의 기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헌법 106조입니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문제 3번입니다. 누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모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누구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뭐한다? 파면되지 아니한다. 법관은 이런 것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재판 청구권입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유권, 자유, 종교의 자유, 자유권이죠. 신체의 자유, 자유권입니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 자유권입니다.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은 뭘까요? 이거는 일정 근로 시간을 지키게 해달라. 자기 몸에 대한 또 일정 급여를 달라. 즉은 다 뭡니까? 생존하기 위한 생존권적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노동자 단체 행동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이지 자유권적 기본권은 아니죠. 자유를 달라, 자유를 달라, 자유를 달라. 이건 자유권적 기본권이고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은 예, 우리를 살게 해달라. 생존권적 기본권입니다. 32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는데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역시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적정 임금의 보장, 최저임금제 시행. 국가유공자 산위공정, 전몰 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근로이기에 부여받는다. 그다음에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방위산업체, 총 만들거나 수류탄 만드는 그러한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단체 행동권이 제한받거나 아예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에 대전제가 되는 최고의 권리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입니다. 헌법상 기본권 보장에 대전제가 되는 최고의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10조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나와 있고 그 밑으로 이제 다른 권리들이 쭉 열거되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렇게 나와 있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을 의무립니다. 그래서 모든 기본권의 가장 대전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다. 헌법 12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 체포구속 압수수색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당한 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구속이 적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한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 7번입니다. 헌법상 신체의 자유.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즉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틀린 지문입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렇죠. 국선 변호인이 아니라 그냥 변호인입니다. 자, 헌법 12조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즉시 뭐다? 국선 변호인이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를 구할 수 없고 돈이 없어서 변호사 구인을 못할 때 이런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가 변호인 이것이 국선 변호이죠. 예, 그런 때라야 국선 변호인을 붙이는 거죠. 예, 보통의 경우는 구속을 당하면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면 자기가 변호인 조력을 받아요. 변호사 구해가지고. 그런데 자기가 변호사를 구할 수 없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가 국선 변호인을 붙여주는 거예요. 문제 8번입니다.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국정감사는 공개가 원칙이고 국정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라 아닙니다. 둘 다 공개입니다. 예, 국회가 국가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조사하는 것이죠. 재판 절차의 신속성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틀렸죠? 이거는 틀렸고요. 어디가 틀렸나요? 신속성이라는 절차에 문제가 있을 때는 재판의 내용에는 관여를 못하죠. 그렇지만 신속성에 문제가 있다면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의 문제는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의 사생활에 관계되는 것은 예외적으로도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생활이라도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정기감사이고 국정조사는 수시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국정감사는 정기감사이고 국정조사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헌법 53조입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서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은 1학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로 환부하고 다시 심사해달라고 의결해달라고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서 또는 법률안을 수정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통째로 넘겨야지 이 조항은 마음에 안 듭니다. 다시 결의해 주세요.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일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예 고쳐갖고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수정해서는 못하는 거예요. 아예 통째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안 일부에 대해서 또는 법률안을 수정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10번입니다. 국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회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예, 일부나 또는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부를 넘겨야 돼요. 대통령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서 일부 안 되고 수정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헌법 44조입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습니다. 체포구금됐다 할지라도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해야 합니다. 문제 11번입니다. 국회의원은 무엇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무엇이라고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뭡니까? 범죄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것이 현행범이에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현행범입니다. 문제 12번입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는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 또 무엇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 자, 우리 법에서 최상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헌법이 있고 그 밑에는 국회가 정한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이 있죠. 명령에는 대통령령, 우리가 말하는 시행령이죠. 또는 국무총리령, 또 행정 각 부령, 소위 말해서 이거는 우리가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있는데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는 것이 누가 갖는다? 헌법재판소가 갖는다. 다음, 명령도 법률에 위임을 받아서 명령 규칙이 나왔기 때문에 법률이 위배되면 안 돼요. 근데 위배되면 안 되는데 위배됐는지 안 됐는지를 누가 심사한다? 대법원이. 그래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위헌 여부는 헌법에 위배되는지 위헌 여부는 누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갖고 대부분은 명령이나 규칙 또는 처분이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는 것은 대법원이다. 그래서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갖고 대법원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는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을 보겠습니다. 이제 현재는 다 이제 수정되었죠. 근데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 어떻게 하든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의 원칙, 예, 우리가 좋을 대로 서로 계약을 맺는다. 계약 자유의 원칙, 아무도 간섭하지 말아라. 과실 책임의 원칙, 무과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
이런 것이 근대민법의 3대 원칙입니다. 이게 어떻게 수정되었습니까? 내 소유권이라 할지라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해야 한다. 그래서 소유권의 상대성, 소유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수정된 것이죠. 그 다음에 계약자유원칙, 내가 쌀집 주인인데 고용하고서 1년 동안에 세경으로 먹여만 준다. 급여는 없다. 옛날 일제시대 때나 이런 데는 그렇죠. 먹여만 주면 일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계약 공정의 원칙을 해가지고 근로기준법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시간당 9천 몇백 원을 줘라. 이렇게 국가가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은 근대민법이고 지금은 계약 공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임대차도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받는다 그러는데 임대차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죠. 과실 책임의 원칙, 과실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겠다. 아니다. 무과실도 책임져야 할 때가 있다. 그래서 과실 책임을 유지하되 무과실 책임주의를 수용했습니다. 근로자 재해보상이라든가 누구의 과실도 없이 재해보상을 당할 수 있죠. 제조물 과실 책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과실도 책임을 지게 하는 거, 무과실도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이고 이렇게 수정되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문제 13번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관장상이 아닌 것. 법원에 제청해온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헌법재판소가 하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 심판. 이건 없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고위직 공무원은 탄핵의 대상이 되는데 국회의원은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순서가 좀 헷갈렸습니다. 근대민법의 3대 원칙에 속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 소유권 상대 원칙, 신의 성실, 무과실 책임 이 세 가지는 전체가 뭡니까? 현대에 와서 수정한 거죠. 계약자유 원칙 이것이 근대민법의 3대 원칙에 속하는 것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 의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맞는 표현이죠. 상사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이 의하고 상관습법도 없으면 민법을 적용한다. 그런데 상관습법이 있어도 민법을 우선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것이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이 원한 것 외에는 임으로 창설하지 못합니다. 물권 법정주의죠. 맞습니다.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지 않는 한 다른 관습이 있다면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 그 관습으로 보충할 수 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요. 2번이 틀렸죠. 16번입니다. 누구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누굽니까? 태아. 태아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법 규정입니다. 민법 762조에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서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태아입니다. 다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보겠습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얻지 않고 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옛날로 말하면 뭡니까? 심신상실자죠. 이 사람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도 유효한 법률행위를 못합니다. 아니면 아예 심신이 상실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정 후견인, 옛날로 말하면 뭡니까? 한정인이죠. 옛날로 말해도.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미한금, 미성년자, 한정능력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뭐가 되겠습니까? 미성년자와 한정능력자와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써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믿게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17번입니다.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써가지고 자기를 능력적으로 딱 믿게 했다. 그리고 법률행위 됐다. 그러면 그 법률행위는 어떻게 합니까?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적으로 딱 속였다.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18번입니다.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피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재산상의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죠? 피성년 후견인은 옛날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금치산자예요. 동의를 받아도 이 피성년 후견은 옛날로 말하면 금치산자랍니다. 동의를 받아도 이 상실자예요. 이게 금치산자. 그래서 동의를 받아도 유효한 법률행위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피성년 후견인으로 바뀌었죠. 피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재산상의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법정 대리인이 대리한 피한정 후견인의 재산상의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법정 대리인이 대리했으니까 유효하겠죠.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으로 처분할 수 있다. 조문 그대로입니다.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맞죠.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했다면 취소할 수 없다고 그랬죠. 틀린 것은요. 피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했다 하더라도 동의를 얻었다 할지라도 피성년 후견인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못해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경비회사 갑의 경비원 A는 임산부 B를 경호하다가 A의 과실로 B의 태아 C가 사산되었다면 단 갑은 A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사용자 책임이라든가 이런 걸 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경비회사 갑과 경비원 A는 하나로 가는 거죠. 여기에 임산부 B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과실로 태아 C가 사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엄격하게 말한다면 불법행위입니다. 민법적 규정으로 말한다면 불법행위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비회사 갑과 A가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적 연대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고 A가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잘 관리감독을 못한 B도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연대 책임으로. 어떤 것을 물은다 할지라도 임산부 B는 A에 대해서든 갑 회사에 대해서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아 C는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어요. 살아서 태어났을 때 태아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태아가 손해배상 청구권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C는 A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죽은 C가 태아입니다. 죽은 태아가 A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틀렸어요. 그래서 임산부 B는 갑에게 할 수도 있고 A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는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죠? 맞죠. 틀린 것은 C번이 되겠습니다. 죽은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실종 선고를 보겠습니다. 보통 실종 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실종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전지에 임한 자, 전쟁이죠. 침몰한 선박, 추락한 항공기 이런 데서 사망의 원인을 이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후 선박이 침몰된 후 항공기의 추락 이러한 유난히 종료하도록 1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었는지 그때는 제1항과 같이 실종 선고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실종 선고를 해야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특별 실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일반 실종이고 일반 실종은 5년, 특별 실종은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민법상 실종 선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특별실종은 3년이다? 틀렸죠? 몇 년이요? 1년. 1년간 생사가 불분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종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전쟁 실종은 전쟁이 그 기산점이 전쟁이 종지한 때, 끝난 때로부터 기산합니다. 맞습니다.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답니다. 맞습니다. 틀린 거는요. 특별 실종은 실종 기간이 1년입니다. 자, 법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합니다. 법인도 법정주의입니다. 법률의 규정. 다음에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게 출생신고 같은 거죠.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자, 법인이 불법행위를 했다. 그러면 법인도 그 대표자도 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인 자신도 또 그 대표자도 불법행위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법인도 배상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도 책임이 있고 그 대표나 이사도 책임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법인은 법률의 규정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하죠.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즉 비영리 사람법인 주무관청의 허가 맞습니다.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에 있어서 설립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맞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 그러면 법인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 아니죠. 법인도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대표자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없다. 아니에요. 법인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